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중단원 문제 풀어오라고 했었죠.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네,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9페이지는 교과서 앞에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난이도가. 유형도 똑같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29페이지를 내가 몰라서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네, 4번부터 바로 가도록 하죠. 보시면은 포물선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은 x축 위에 그리고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겠죠. y제곱은 4px거나 x제곱은 4py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죠.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는 얘예요. 당연히 앞에 거죠. 그쵸? y제곱은 4px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초점이 x축 위에 놓이고요. x제곱은 4py는 이렇게 생기니까 초점이 y축 위에 놓이죠. 요거는 저는 지금 쓰면서 했지만 사실 쓰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초점이 x축 위에? 아, 그러면 y제곱은 4px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처음이니까 일부러 이거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쓰도록 합시다. y제곱은 4px죠. 이거 어떻게 찾았냐? 처음에 있는 이 두 정보.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거, 그리고 초점이 x축에 있다는 걸 통해서 이걸 찾아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값이 얼마냐는 건데 지나는 점이 하나 나와 있죠. 지나는 점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 포물선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p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6 대입하시면 돼요. y 대신에 6 넣어주시면 36이고요.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2p니까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가 찾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x다라는 거 바로 나오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거였으니까 바로 넘어가시고 5번 보시면은 포물선이 그려져 있네요. 포물선 그려져 있고 점 A 6,4 그리고 초점 바로 찾을게요. 이거 y제곱은 4px니까 4p에 해당하는 값이 6이죠. 4p가 6이다. 그럼 p값은 2분의 3이죠. 그러면 초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2분의 3,0이라고. 그쵸? 이 정도는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포물선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뭘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냐? 초점 찾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준선을 항상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포물선에 준선을 표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물선의 정의를 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선을 생략하고 안 그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부러 빼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런데 포물선은 정의 생각해 보시면은 포물선은 무조건 초점이랑 준선이에요. 포물선의 정의 생각해 볼까요? 포물선의 정의. 평면 위에 한 점과 한 직선이 있죠. 그 점과 직선을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었죠. 우리가 그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 그 직선을 준선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점이랑 준선이 있으면 포물선이 하나로 정의가 돼요. 그렇죠? 어떤 포물선이 있다. 그럼 이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초점이랑 준선이 있으면은 그쵸? 그 초점과 그 준선을 가는 포물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포물선에서 초점과 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 보시면은 너무나 대놓고 초점은 찍어놨는데 준선은 생략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준선을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지금 좌표가 2분의 3,0이고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당연히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걸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마저 읽어보시면은 점 A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쫙 그린대요. 그랬을 때 걔가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B 더하기 BF 값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AB 더하기 BF.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죠.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B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요 직선이 y는 4잖아요. 그쵸? y는 4니까 여기 포물선에 대입을 하시면은 16은 6x가 되니까 x값은 3분의 8 나오죠. 다시 말해서 b는 좌표가 3분의 8,4죠. 그럼 됐네요. AB 길이 구할 수 있죠. 6에서 3분의 8 빼면은 3분의 10이죠. 그래서 AB 길이는 3분의 10이 되고요. BF 길이는 뭘로 구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BF 길이 나오죠? 요거 더하시면은 신난다, 맞았다 하시면은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는데 조금 안타까운 풀이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B 좌표 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구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언젠가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B 있죠? B가 어떤 점이냐? B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죠. A는 아니에요. B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하죠. BF 길이나 아니면 B로부터 이 준선까지의 길이나 같다는 얘기죠. 근데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 길이 구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길이 구하는 건 너무나 쉽죠. 게다가 우리가 구하려는 게 AB 더하기 BF잖아요. 근데 AB 길이가 요 길이죠? 그렇죠? BF 길이 요거였는데 이 길이는 어차피 준선까지 길이랑 같으니까 요 길이죠? 그렇죠? BF 길이 그리고 AB 길이. 그럼 그림에서 바로 보이시죠? 저 빨간색 길이랑 파란색 길이 더한 게 얼마냐? 빨간색 길이, 파란색 길이 더하면 어차피 요 길이가 되고 A로부터 준선까지 거리죠. 그러면은 바로 볼게요. 우리가 아까 준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2분의 3이죠. 요 길이 2분의 3이고 요 길이, 이 길이는 A의 x좌표랑 같죠. 길이가 6이죠. 그럼 이 길이는 뭐랑 같냐? 2분의 3 더하기 6이랑 같으니까 2분의 15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지금 이런 형태, 포물선의 정의를 쓰는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 가시면은 그냥 이거 당연히 요 길이 구하는 거겠구나 하고서 파바박 암산으로도 그냥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하시면은 그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항상 준선 생각해주고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을 해줍시다. 2차 곡선은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은 포물선 두 개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준선 구하고 초점 구한 다음에 두 점이란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포물선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8y-8이니까 x제곱은 4py 꼴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8y-8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로 묶어가지고 그냥 아예 써버릴게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게 4p니까 여기서 p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죠? 그리고 또 x제곱이니까 얘가 0 되는 값 찾아주시면 x는 0이고요. 얘가 0 되는 값 찾으면 y는 1이죠. 따라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0,1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꼭지점이 0,1이에요. 그런데 x제곱은 4py 꼴이니까 그쵸?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겠죠. 근데 마침 p가 음수죠. p가 음수니까 요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꼭지점이 요거니까요. 당연히 요렇게 그려지겠죠.
포물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P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시면은 거기가 초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준선 어떻게 찾냐? 이만큼 위로 올라가시면 되죠. 이만큼 위로 올라가시면은 요 직선이 바로 준선이 될 건데 요 꼭지점 y좌표 1이죠? 그러면 두 칸 올라가면 3이죠? 그래서 준선은 y는 3이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뭐 굳이 초점 잡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거 좌표 구해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y는 3 준선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럼 첫 번째 할 거 끝났죠? 요거 끝났고요. 두 번째에서 볼 거는 이 녀석의 초점을 구하래요. 아, 그럼 초점 구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y제곱이 있네요. y제곱 더하기 6y니까 절반의 제곱 9가 필요하죠. 바로 갈까요?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시고 8x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8x죠. 마이너스 7 넘겨주시면 플러스 7이고요. 아까 여기 좌변에 9 더했죠. 9 마저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니까 요거 뭐가 된다? 요거 이렇게 묶이죠. 그쵸?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랑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8이네요. 보시면은 여기도 p가 마이너스 2죠. 그러고 꼭지점 찾아줄 건데 얘가 0 되는 값 찾아주시면은 2,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게 꼭지점이에요.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고 지금 p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쪽으로 생긴 포물선이 되겠죠. 그리기가 마땅치 않네.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p가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간 요 좌표가 바로 초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여기를 똑같이 F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 초점의 좌표는 그냥 아까 꼭지점 좌표, X좌표에서 2만 빼주시면 돼요. 그럼 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준선과 초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냥 바로 나오시죠? Y좌표만 비교해 주시면 되잖아요. 얘 Y3이고 Y-3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6이 되겠죠? 굳이 그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림 그릴 필요도 없긴 한데 자, Y는 3 방금 찾아주신 준선 요거 Y는 3 여기 있고요. 찾아준 초점 0,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죠. F 0, 마이너스 3 그럼 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뭐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수선 딱 내려주시면은 길이가 6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Y좌표만 비교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찾아주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얘기입니다. 7번, 8번, 9번 봅시다. 네, 먼저 7번 보시면은 타원 구하래요. 타원 구하는데 어떤 타원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타원과 초점을 공유한대요. 다시 말해서 초점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원에서 초점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거니까 여기서 초점 구해주시면 되는데 타원에서는 C제곱 어떻게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근데 16이 9보다 크니까 당연히 16 빼기 9를 해주시면은 7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초점의 좌표가 0, 루트 7이랑 0,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 타원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쓰시고요.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쓰시면은 여기서도 뭐가 성립한다? 이게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c제곱이 7이라는 게.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거 장축이 y축 위에 있죠? 위아래로 길죠? 그러면 초점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이 타원도 위아래로 길겠죠? 그러면 a제곱이 커요? b제곱이 커요? b제곱이 더 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는데
뭐다? C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근데 C제곱이 얼마다? 7이다.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죠. 그쵸? 그럼 우리가 A, B 찾아주려고 하는데 A, B 미지수 두 개다. 그러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식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식은 어디서 나온다? 지나는 점이 0,3이라고 했죠. 그쵸? 지나는 점 얘기가 나오면은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나는 점, 타원을 지나는 점, 아니면 타원 위의 점 나오면은 대입하자라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대입하시면은 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0,3 대입할 건데 0이네요. 0이니까 지금 x제곱 요 부분 통째로 사라지죠. 그쵸? 아유 신난다. 그러면 y에다 3 넣어주시면은 b제곱분의 9가 1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나오죠? b제곱은 9죠. 따라서 b제곱은 9라는 거 나오고 b제곱은 9를 위에 대입해 주시면은 a제곱은 2죠. 그쵸? a제곱은 2겠구나. 그럼 끝났네요. a제곱 2고 b제곱 9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대입을 해줄게요. 2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우리가 찾는 타원의 방정식이겠구나 라는 거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일부러 여기서 그래프 안 그렸어요. 그쵸? 문제 풀 때 그래프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8번 넘어가실게요. 8번 보시면 익숙한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이죠. 어떤 거냐면은 타원이 있고요. 두 초점이 있는데 타원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타원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X축 기준으로 해서 초점 지나는 이 직선 기준으로 해서 위에 따로 보고 아래 따로 보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타원 초점 F'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렇죠? 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건데 위아래로 나눠놓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자, 볼게요. 먼저 위쪽만 봅시다. 위쪽만 보시면은 요 A라는 점이 타원 위의 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타원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항상 얼마다? 장축의 길이랑 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라는 점도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B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BF' 더하기 BF가 항상 뭐와 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축의 길이 구하면 끝나겠네요. 근데 보시니까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친숙한 형태로 바꿔주시면은 양변을 36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고 그쵸? 장축은 지금 a 값이랑 관련 있죠? a제곱이 9니까 a는 3이고 장축의 길이는 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지금 빨간색 길이의 합, A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도 장축의 길이니까 6일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도 장축의 길이니까 6이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6과 6을 더해 주시면은 12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점 F랑 F' 초점 구할 수 있죠. 그죠?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5,0 구한 다음에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과 타원을 연립해서 A와 B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쵸? 그럼 A, B점 좌표 나오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 구하고 A와 F 사이 거리 구하고 B랑 F 사이 거리 구하고 해서 더하고 이런 거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해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뭐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차 곡선에서는 뭘 쓰자? 정의를 쓰자는 거. 그쵸? 아까도 포물선에서 준선 그어서 정의 썼었죠? 타원도 마찬가지 정의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8번 확인해 주시고요. 9번 보시면은 다시 쌍곡선으로 넘어왔네요. 점근선이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이 4,1일 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지나는 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 그쵸? 이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쌍곡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요. 여기서는 가볍게 그래프를 잠깐 그려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요 타원은 이게 양옆으로 길든 위아래로 길든 어차피 여기가 는 1이에요. 그런데 쌍곡선 조금 다르죠? 쌍곡선은 이게 양옆으로 생기는 쌍곡선은 우변이 1이잖아요. 근데 위아래로 생기는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봐서는 여기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갑시다. 자, 보시면은 점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박스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서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게 박스 그린 다음에 대각선 연장해 주시면은 당연히 요게 좀 빗나간 것 같지만 많이 빗나갔네요. 잠깐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수정을 해줍시다. 축을 옮겨버리면 되죠. 여기 지나게 옳지. 이렇게 하시면은 감쪽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 만드신 다음에 대각선 연장해 주시면은 요게 y는 2분의 1x,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니까 점근선 그려졌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요거예요. 쌍곡선이 이렇게 좌우로 그려질 거냐, 위아래로 그려질 거냐. 이거를 뭘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바로 요 지나는 점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 쌍곡선이 4,1 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4,1이면은 지금 여기가 2,1이니까 4,1은 대충 여기쯤 찍히겠죠. 여기가 4, 4,1. 자, 그럼 됐네요. 이 쌍곡선이 4,1을 지나려면은 무조건 좌우로 이렇게 생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4,1을 지나죠. 위아래로 생겨버리면은 요 점을 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생기는 쌍곡선이겠구나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기본 세팅을 하고 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우리가 점근선 그리고 지나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미지수도 두 개예요. 그럼 여기서도 식 하나 나올 거고 여기도 식 나오니까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점근선이 8마 2분의 1x.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a분의 b가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a제곱분의 b제곱은 2분의 1 제곱해 주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제곱은 4b제곱이다 라는 거 나오시죠? 그쵸? 식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식은 요 방정식에다가 4,1 대입하시면 나올 거예요. x자리에다가 4 대입해 주시고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에 1 대입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기 딱히 좋지 않아 보이지만 괜찮아요. 일단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고요. a, b 있으니까 연립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a제곱은 4b제곱이니까 요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싶어지시죠? 그래서 a제곱 자리에 4b제곱 넣으시면은 요거 4b제곱분의 16이니까 b제곱분의 4죠. 간단합니다. b제곱분의 4에서 b제곱분의 1을 빼니까 b제곱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b제곱은 3이죠. 빨랐나요? b제곱은 3이죠. 그럼 b제곱은 3이니까 위에다 대입해 주시면 a제곱은 10이죠. 그러면은 전부 끝났습니다. a제곱 b제곱 구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쌍곡선도 우리가 구해봤는데 제가 쌍곡선 맨 마지막 얘기할 때 점근선만 가지고는 쌍곡선을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점근선만 가지고서는 쌍곡선을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선 뭐가 있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쌍곡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9번 하고요. 지우고 바로 3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1번 볼게요. 먼저 10번 보시면 쌍곡선이 나왔죠. 쌍곡선 나왔고 두 초점 찍어준 다음에요. 뭘 했냐? 삼각형 FP, F'이 직각삼각형이 되게 쌍곡선 위에 점 P를 잡아준 거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은 넓이를 구할 거니까 밑변이랑 높이만 알면 되겠죠? 그쵸? 자, 보시면은 쌍곡선 나와 있는데 일단 쌍곡선 형태가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변을 1로 맞춰주도록 하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로 바꿔놓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 쌍곡선에 초점 찾아줄 거니까요. 초점 찾아줄 거니까 c제곱 구해주시면 될 텐데 쌍곡선은 편하죠. 그냥 더해주시면 그게 c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초점 좌표가 나옵니다. 요거 루트 6,0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6,0이죠. 그렇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 요 f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요게 2 루트 6이다. 그쵸? 초점과 초점 사이 거리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밑변 나왔죠? 그럼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가 뭐냐? P에서 딱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그게 높이죠. 다시 말해서 P에 여기서는 Y좌표. 요게 물론 P가 1, 4분면에 있을 때 얘기죠. P의 지금 Y좌표가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P라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찾는 게 여기선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나 정의를 가지고 풀어줄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쌍곡선 개념 설명할 때 쌍곡선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 모음 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쌍곡선에 두 초점을 지나는 원 얘기를 했었죠. 중심 일치하면서 두 초점 지나는 원. 기억나시죠? 그 그림을 살짝 그려드리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요 OF 길이랑 OF 프라임 길이 루트 6, 루트 6 같죠? 근데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P로 제가 선을 딱 그을게요. 그러면은 OF 길이, OF 프라임 길이, OP 길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O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을 그리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원과 쌍곡선의 교점이 P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 이해되시죠? 어떻게 만든 거냐? 여러분들 원 보시면은 원의 지름 있잖아요. 이 지름에서 원주각 딱 표시해주면 원주각이 딱 90도가 되죠. 그렇죠? 이 그림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그렇죠? 이것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같으니까 이 세 점은 원 위의 점이고 특히 F'은 지름이라는 거죠. 제가 저 빨간색 원을 그리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원 위의 점이겠구나 라는 거 파악을 사실 하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저거 몰라도 돼요. 그냥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문제가 어떤 걸지 모르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지울까요? 지우긴 아까운데 그냥 냅두고 풀죠. 자, 요 그림 기억나시면은 요 그림에서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밑변을 2루트 6으로 잡고 높이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직각이니까 PF 요거 밑변으로 잡고요. PF 프라임을 높이로 잡아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 제가 K라고 하고 이 길이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구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KL이 얼마냐라는 거 구할 거고요. 그쵸? 이걸 구하기 위해서 K랑 L 값을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첫 번째, 미지수 2개니까 식이 2개 나와야겠죠. 첫 번째, P는 쌍곡선 위의 점이죠.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쌍곡선의 정의를 쓰시면은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장축의 길이, 여기서는 장축의 길이가 4가 되겠죠. 장축이란다.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와 같아지게 되죠. 그렇죠? 여기다 굳이 절대값 쓰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제가 이 긴 쪽을 K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굳이 절대값 붙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쌍곡선의 정의는 썼죠? 그럼 이제 안 쓴 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돼요. K제곱 더하기 L제곱은 빗변 2루트 6의 제곱이죠. 24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접근 방법이 여러 개예요. K랑 L에 대한 식이 2개 나왔다. 근데 얘가 1차다 하니까 뭐 K는 L 플러스 4에서 대입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분의 1 KL, KL을 곱한 걸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던 곱셈 공식 변형 떠올려 보시면요. K-L 요거 제곱을 해봅시다. K-L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L제곱에다가 뭐 해준 거다? 마이너스 2KL 해준 거죠.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사실. K제곱 더하기 L제곱 마이너스 2KL이다. 그런데 K-L이 4니까 좌변 지금 16이죠? 제곱해 준 거니까. 그리고 K제곱 더하기 L제곱은 24니까 여기가 24죠. 빼기 2KL. 그러면은 2KL이 8이죠. 그럼 KL은 4죠? KL이 4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4가 돼서 넓이는 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K는 L 플러스 4니까 요 K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은 L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L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K 값 구할 수 있죠? 그럼 2개 곱하시면 되죠? 이것도 아셔야 되긴 하는데 이 문제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구하는 거 K1이니까 그냥 제곱해서 이렇게 찾아주자 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곡선의 정의 이용한 거고요. 이런 좀 특이한 도형들은 여러분들이 해석 방법을 평소에 좀 연습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워도 괜찮죠? 방해되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이 부분 지워주고 11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포물선 나왔고요. 그럼 포물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먼저 하고 시작한다? 중선부터 긋고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y제곱은 2x니까 4p가 2죠. 초점이 2분의 1, 0이라는 거죠. 그럼 준선 바로 나오십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준선이 되죠. 이것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포물선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시면은 F에서 선을 이렇게 쫙 긋는데요. 그어가지고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3이 되게 그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랑 같은 길이만큼 여기가 3이란 얘기겠죠? 같은 길이만큼 더 갔을 때 그 점을 Q라고 한다. 이때 Q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포물선 준선까지 그렸으니까 포물선의 정의 쓰셔야 되는데 지금 딱 눈에 보이는 포물선 위의 점이 하나밖에 없죠. 표시되어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죠. Q는 아니에요. P죠. P가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정의 쓰시면은 P로부터 초점까지 길이 PF 길이는 P로부터 준선까지의 길이와 같죠. 그게 얼마다? 바로 3이다 라는 거예요. 보셨죠? 그러면 P 좌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지금 요 길이가 3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P의 좌표는 요 3에서 2분의 1만큼을 빼면은 그게 X좌표가 되겠죠? 3 빼기 2분의 1 해주시면은 2분의 5 콤마가 될 거고요.
y좌표도 사실 구할 수 있죠? P가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위의 점이다. 지나는 점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대입하자고 아까부터 얘기했죠? 저 지금 이거 벌써 네 번째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다가 P점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X자리에다 2분의 5 대입하시면은 Y제곱은 5죠. 그러면은 P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Y좌표 루트 5다 해주시면 되죠. Y제곱이 5니까 Y는 루트 5다. 자, 그럼 이제 Q의 좌표 구하시면 되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옮겨놔 볼게요. FPQ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에요. FPQ가 있고요. 여기가 2분의 1, 0이고 여기가 2분의 5, 루트 5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Q의 좌표예요. 자, 그런데 FP 길이랑 PQ 길이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P가 F와 Q의 중점이죠. 그러면은 Q를 뭐 A, B로 잡은 다음에 A 더하기 2분의 1을 2로 나눈 게 2분의 5구나 뭐 이런 식으로 중점 좌표 구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볼게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잖아요. 자, X좌표 먼저 비교하시면은 2분의 1이고 2분의 5죠? 얼마 커졌다? 이만큼 커졌다. 그러면 P에서 Q로 갈 때도 A, B 그냥 지워버립시다. P에서 Q로 갈 때도 X좌표가 얼마 커져야 돼요? 이만큼 커져야 되죠. 그럼 2분의 5에서 2 더해주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Y좌표도 이렇게 커질 거예요. Y좌표 여기 0이고 여기 루트 5니까 루트 5만큼 커졌죠? 그럼 P에서 Q로 갈 때도 루트 5만큼 더해 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Q의 좌표는 2분의 9, 2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죠. 12번, 13번 가도록 할게요. 자, 12번부터 시작을 합시다. 12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근데 문제가 길다고 난이도가 비례해서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길지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한 줄 한 줄 읽어가시면 됩니다. 케플러 법칙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 풀 때 케플러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러실 필요 없죠. 그냥 조건만 따지세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 라고 했으니까 타원 그리셔야겠죠. 이거 읽으면서 타원 그리시고 타원에서 초점이 두 군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읽을게요. 태양으로부터의 행성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타원 궤도의 장축 지금 여기 있죠? 장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 장축과 타원이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죠? 장축과 타원이 만나는 두 점에서 뭐가 같다? R 곱하기 V의 값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지금 어떤 행성이 이 타원 궤도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고요. 그리고 속력이 V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빨간 점과 이 빨간 점, 이 양쪽 점에서 둘이 곱한 거 RV 값이 일정하다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보시면은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RV가 일정하다. 근데 여기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죠? 다시 말해서 R 값이 크죠? 그러면은 R 값이 크다라고 하면 속력은 작아야지 둘이 곱한 게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머니까 속력이 작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죠? 거리가 짧으니까 속력은 빨라야겠죠? 그래야지 이 값이 일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빨리 갈 겁니다. 여긴 속력이 작고요. 여긴 속력이 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느리구나, 가까이 있을수록 빠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정도 해석했으면 넘어갑시다. 두 초점 사이 거리가 EC인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이렇게 있대요. 초점 사이의 거리가 EC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C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단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 단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A래요. 뭐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A고요. 그리고 장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의 속력의 비가 5대 3이래요. 그렇죠? 속력의 비가 5대 3이죠.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점과 이 점에서 속력의 비가 5대 3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거리의 비가 얼마가 돼야 곱했을 때 일정해질까요? 그렇죠? 거리의 비는 3대 5여야 되죠. 그래야지 곱했을 때 일정하죠. 이해되시나요? 3 곱하기 5는 15, 5 곱하기 3은 15.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자, 요 길이가 3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5라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대충 3분의 5배 하면은 요만큼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3대 5다 라고 했네요. 이때 A 대 C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를 요 길이가 A라는 말은 이 길이가 A라는 말은 요 길이 A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장축의 길이가 2A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대칭된 형태잖아요.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이 점에서부터 두 초점까지에다가 선 그어주시면은 요 길이도 A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가 되고 그게 바로 장축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A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 0, A, 0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믿기지 않지만 이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3대 5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알 수 있냐? 자, 편의상 여기를 3K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 긴 길이는 5K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가 3K면은 여기도 3K가 되겠죠? 이 길이, 요 길이도 3K죠? 그쵸?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가 3K 더하기 5K 한 거, 3K 더하기 5K 한 게 2A잖아요? 그러면은 A는 4K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가 3K고 여기도 3K니까 5K에서 3K를 빼면 남는 거 요만큼의 길이가 2K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근데 요 2K가 뭐다?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인 EC죠. 다시 말해서 2K는 EC예요. 그러면은 아, C는 K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 싶은 거는 A 대 C죠. A 대 C 값이 얼마냐 라고 했는데 A는 4K이고 C는 K예요. 4배죠. 그래서 A 대 C는 4대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선생님 어떻게 요게 3K인데 이게 2K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13번 마지막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이거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보시면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양쪽을 63으로 나눠주셔야겠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이다로 바꿔주시면은 우리한테 친숙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이거 보시면은 c제곱이
9 더하기 7이잖아요. 밑에 거 그냥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는 4가 나오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요 A라는 점이 사실은 초점이었죠. 자, 그러면은 쌍곡선이 나왔는데 초점이 지금 하나밖에 안 찍혀 있죠? 이거 이 상태로 문제 못 푼다는 얘기예요. 쌍곡선 초점이 몇 개 해야 된다? 2개 해야 된다. 그거를 표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A'하고 마이너스 4,0다. 초점을 2개 표시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 쌍곡선 위에 P라는 점이 있대요. B라는 점이죠. 아이고 잘못 썼다. 여기가 P가 아니라 B죠. 그쵸? 이 쌍곡선 위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 찍어볼까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P라는 점이 있어가지고요. 요 PA 더하기 PB 값을 구하래요. 그쵸? 근데 뭘 구해라? 이게 제일 작을 때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PA 더하기 PB 저 길이가 제일 짧을 때.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PA 더하기 PB 하시면 큰일 나죠. 딱 봐도 파란색보다 길죠? 그쵸?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를 P라는 점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죠. P가 이쪽에 있으면은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최소값 찾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P는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어딘가에 P가 찍혀야겠구나 라는 거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P라는 점을 찾아볼 텐데 이거를 P점을 X, Y로 둔 다음에 뭐 A, B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둔 다음에 P를 X, Y로 뒀으니까 PA 길이 구하고 PB 길이 구해가지고 풀어야겠다라고 하시면 큰일 나죠.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 푸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쓸 거는 쌍곡선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정의 그랬잖아요.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곡선에서는 항상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정의를 생각할 거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쌍곡선 위에 점 P가 있죠. 그럼 P랑 다른 초점이랑도 연결을 하셔야죠.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PA' 길이가 무조건 더 길죠. PA', A랑 A'이 초점이니까 PA'에서 PA 길이 요거 뺀 게 뭐다?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A제곱이 9죠. 그럼 A는 3이고요. 주축의 길이는 6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요 길이가 6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데 PA라는 식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거 대입을 해줍시다. PA 자리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은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PA 프라임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거 최소값 찾는다는 얘기는요. PA 프라임 더하기 PB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6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수니까.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녀석 PA 프라임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일 작아질까?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볼게요. PA 프라임 더하기 PB다 라고 하시면은 PA 프라임 요 길이 더하기 PB 길이죠. 그렇죠? 저거를 언제 가장 짧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푸셨을 텐데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긋고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긋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제가 선분을 쫙 그었어요. 그랬을 때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PA' 더하기 PB는 뭐랑 같냐? 그냥 선분 A'B랑 같죠? 그쵸? 선분 A' B 길이랑 같게 돼요. 그게 뭐다? 최소가 될 때죠. 언제 최소가 되냐? 방금 밑줄 친 게 A' B 길이. 이 길이와 같아질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A 프라임 B 길이만 구하면 되죠. 네, A 프라임 B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얼마지? 10, 116, 루트 116이죠. 루트 116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 루트 벗겨지죠? 자리가 없네. 루트 116이니까 2루트 29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언제? P가 A'과 B를 이은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최소값이 2루트 29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익숙하신 분들은 요 3번 바로 그으실 건데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면은 최소가 되냐? PA 프라임 더하기 PB가 왜 최소가 되냐? 딱 지금 삼각형 하나 보이시나요? 자, 이 삼각형을 볼게요. 여기 그냥 편의상 P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P 프라임 A 프라임 B라는 요 삼각형을 보시면은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무조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죠. 같아도 안 되죠? 무조건 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길이는 이 파란색 길이 두 개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렇죠? 삼각형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보다 커야 돼요. 이게 같아져도 안 되고 작아져도 안 돼요.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도 보시면 삼각형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 점을 어디에 찍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Q라는 점을 찍읍시다. 그렇게 해서 QB 더하기 QA 프라임을 찾아주면은 또 새로운 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이 갈색 길이 더하기 갈색 길이는 당연히 빨간색 길이보다 크겠죠. 뭐 되게 가까이 이런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길이 더하기 이 초록색 길이는 빨간색 길이보다 길 거예요. 삼각형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직선거리가 최단거리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직선거리죠? 그 직선거리가 곧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꼭 혼자 풀어보세요. 네, 꼭 혼자. 제가 이렇게 풀면 돼요 다 알려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여러분들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직접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제 풀이를 보셔야지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아,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물론 제가 알려드린 풀이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푸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빠른 풀이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중단원 마무리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35페이지에 있는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